문자를 보내도 결국에는 답이 없으니까. 손흥민이 한국 축구계의 후배이자 동갑내기 친구인 손준호의 중국 공안에 의한 무참한 구금 상황에 대해 강한 불편함과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네, 뭐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실 저희가 어떤 사태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기자님들도 그렇고 저희 선수들도 다 그런데 저는 준호랑 엄청 가까운 사이고 어릴 때부터 같이 호흡을 맞췄던 친구여서 그 전까지도 사실 연락을 되게 자주 하고 지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지내다 보니 문자를 보내도 결국에는 답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더 걱정하고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준호 선수와 준호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하루빨리 준호가 좋은 결과를 얻고 다시 팀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손흥민은 19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손준호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손준호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문을 열었다. 손흥민과 손준호는 1992년생 동갑내기 친구 사이이므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저는 준호랑 엄청 가까운 사이고 어릴 때부터 같이 호흡을 맞췄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어떤 사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그 전까지도 사실 연락을 자주 하고 지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지내다 보니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더 걱정하게 되고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며 준호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준호가 좋은 결과를 얻고 다시 팀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준호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최대한 빨리 사태가 마무리되고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는 앞서 어매치 2연전 명단에 손준호를 포함하며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안은 지난 12일 손준호를 연행했으며 지난 17일에는 형사구류 임시 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축구 팬들은 중국 공안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큰 분노와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준호는 현재 구단 뇌물수수 관련 사건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속팀인 산둥타이산 홈페이지에서는 그의 프로필과 사진이 갑자기 삭제된 상태로 이로 인해 한국 축구 팬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선수 손준호 31산둥 타이산가 중국의 불명예스러운 축구 부패 척결 작업의 첫 외국인 타깃으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중국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귀국을 시도하던 중 중국 공안에게 연행되어 임시 구속된 손준호가 구속 수사를 받을 것으로 밝혀졌다. 손준호는 현재 민간인이 직무와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불법 수수했다는 비국 가공작 인원 수뢰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그의 축구선수 생활에 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손준호의 사건은 축구 능력 향상보다 돈 잔치에 몰두한 중국의 축구 굴기의 불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둥의 감독과 일부 선수들도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의 축구계 부패 척결 작업의 일환으로 그동안의 내부 문제를 외부 인물에게 전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72 영국 방문 중 맨체스터시티 경기장을 찾아 세르히오 아구에로 35와 찍은 사진이 세계 미디어에 공개됐을 때 중국 축구에 대한 기대감은 치솟았다. 월드컵 본선 진출과 월드컵 개최를 목표로 하는 축구 발전 지원책도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2016년 중국 축구협회 CFA는 2020년까지 7만 개의 축구장을 신설하고 5천만 명의 축구 선수를 키우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CFA는 아무리 늦어도 2050년까지 중국을 세계 축구의 강호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내놓았다. 하지만 중국 축구는 이 꿈을 이루지 못했다. 중국은 축구에 대한 정부 지원과 기업의 막대한 투자에도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탈락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에서 새롭게 조성된 축구장도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는 2만 7천 개에 불과했다.
중국 축구의 경기력 향상과 축구 인프라 조성에 실패했다는 증거였다. 오히려 축구 굴기 기간 중에 호황을 누린 쪽은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 CSL이었다. 하지만 CSL은 해외 선수 영입에만 집중하는 기형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CSL 클럽들은 해외 선수 영입을 위해 무려 17억 달러 약 2조 1,770억 원을 지출했다. CFA의 중국 축구 진흥 계획이 발표됐던 2016년에는 중국 프로축구 클럽들의 해외 선수 영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 해에만 중국 프로축구는 해외 선수 영입에 4억 5천만 달러 약 5,764억 원을 썼다. 이듬해 중국 정부와 축구협회는 CSL이 해외 선수들에게 돈을 펑펑 쓰는 리그가 아니라 중국 축구 유망주를 위한 리그가 돼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해외 선수 이적료의 세금을 부과했다. 4,500만 위안 약 81억 원이 넘는 이적료를 받고 중국 프로축구팀에 입단하는 해외 선수에게 이적료의 100%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과했다. 중국 선수도 2천만 위안 약 36억 원 이상을 받고 다른 중국 프로축구팀으로 이적할 경우 이적료의 100%에 달하는 세금을 내도록 조치했다. 해외 선수나 중국 선수의 이적료에 부과된 세금은 중국 유소년 축구 육성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돈은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이때부터 이 세금이 부패한 중국 축구 고위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싹텄다. 결국 CFA는 2019년 천슈위안 67을 축구협회장으로 임명했다. 부두 노동자 출신으로 상하이 국제항만그룹 사장을 역임했고 그가 소유한 상하이 상강현 상하이 하이강을 2018년 CSL 우승으로 이끈 인물이다. 천슈위안의 협회장 취임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다. 당시까지 중국 축구협회장은 주로 중국 정부의 추천을 통해 임명됐다. 한마디로 축구협회장 자리는 축구에 큰 관심이 없는 인사가 잠깐 머물다 가는 자리로 인식됐었다. 하지만 CFA는 CSL 구단들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중국 국가대표팀의 발전을 조화롭게 도모하기 위해 축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가 출신의 천슈위안을 축구협회장으로 선택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축구는 고결한 스포츠이니만큼 돈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축구계 고위 인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천슈위안의 재임 기간은 중국 축구의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우선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사태로 몇몇 중국 프로축구 구단이 도산했다. CSL에 소속된 구단들 중에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소유한 팀들이 거의 50%에 육박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특히 재정적인 손실을 많이 입었던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축구팀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중국 축구 대표팀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탈락하면서 천슈위안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11월에는 중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리티의 46가 부패 혐의로 체포된 뒤 천슈위안도 협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중국 공안 당국은 천슈위안은 물론 다수의 축구협회 고위 인사들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숙청 작업을 진행했다. 이런 중국 공안 당국의 축구계에 대한 부패 척결 작업에 프로축구단에 대한 감찰 조사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고 그 가운데 타깃이 된 한 팀이 손준호가 뛰고 있던 산둥 타이산이었다. 산둥은 2021년 CSL 우승팀으로 산둥성 최대의 전기 공급 기업인 루넝이 소유하고 있으며 최강희 64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산둥 구단 홈페이지에는 손준호의 프로필과 사진이 삭제됐다. 손준호는 중국 축구계에 대한 고강도 사정 작업이 이뤄진 가운데 부패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된 첫 외국인 선수다. 다음 뉴스에서 또다시 만나겠습니다.